말 그대로 박장대소라고 있죠. 아니 이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동생 찾았어. 잃어버린 동생. 너무 즐겁잖아 지금 이게.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냐라는 거야. 이낙연이 김문수를 지지를 했어요. 내란 세력을 지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 저는 문바들이 한번 쉴드를 쳐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쉴드를 칠 거야? 자 어제 이낙연하고 문재인이 만났어요. 예,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뚜껑이 열리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뭐 욕을 하는 채널들은 많았죠, 그죠? 이거 뭐 제대로 분석한 채널들이 있어요? 이낙연이 문재인을 왜 만났을까? 예, 이걸 뭐 제대로 분석하는 채널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네. 제가 뭐 SNS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 삼부토건 관계자가 이번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부토건 문제 때문에 문재인한테 이제 그 특검 수사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문재인이 이낙연을 만났다 뭐 이런 분석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특검 수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과 이낙연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낙연은 이제 삼부토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두 가지로 연관이 있어요. 옵티머스 사건, 옵티머스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인이 옵티머스 그 자회사인 트러스트 올이라는 곳에서 이낙연의 총선 때 이낙연 선거를 좀 도와줬어요. 뭐 예를 들어 복사기를 임대해 준다든지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든지. 그래서 뭐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제 동생 이계현이죠. 이계현이 삼부토건 또 대표이사를 하기도 했어요. 총리할 때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해서 이낙연은 이제 삼부토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문재인은 아직은 이제 삼부토건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럴 만한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드러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연관이 있을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무슨 삼부토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낙연과 문재인이 만난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그거보다 저는 오히려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채널에서 막 욕이나 하지 문재인 욕이나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도대체 어떤 그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뭐 문재인 떠받드는 이 문파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낙연은 이제 뭐 그 딴지 커뮤니티나 뭐 클리앙이나 이른바 이제 문파 커뮤니티를 가봐도 이낙연은 이제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낙연을 뭐 옹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은 이제 우리보다도 더 친명들보다도 문파들이 이제 더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낙연을 문재인이 지금 이런 시점에 만나는 걸 보고 저는 과연 김어준 씨는 내일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문재인하고 호영호제하기로 했잖아. 김어준은 이거 얘기할까요, 김어준이? 문재인이 이낙연 만난 거에 대해서 김어준이 언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또 대충 넘어가겠죠. 아니 이낙연은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낙연을 자꾸 저기 시시때때로 불러가지고 그것도 정치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시기죠. 예민한 시기에 이낙연을 불려들여가지고 서로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노출시키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를 안 한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 오늘 뭐 이현주 의원은 이제 한마디 하긴 했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정치인들이 뭘 회동을 하고 만남을 하고 아니 오늘 아까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 총리하고 뭐 김병기 정청래 의원이 만나가지고 만찬한 게 추석 앞두고 나서 식사나 한번 하자 그래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만난 겁니까?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다 정치적 의미라는 게 담기게 돼 있잖아요. 정치적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치적 배경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 만난 것도 추석이 아직 멀었는데 뭐 벌써 만나. 정치적 의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문재인이 이낙연을 만난다라는 건 그 메시지가 뭔지를 분석을 하는 게 뭐 평론가들과 유튜버들이 정치 유튜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이게 보세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낙연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 박장대소를 말 그대로 박장대소라고 있죠. 아니 이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동생 찾았어. 잃어버린 동생. 너무 즐겁잖아 지금 이게.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냐라는 거야. 아니 이낙연이 지난 대선 때 내란이 벌어져가지고 나라가 사달이라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이낙연이 김문수를 지지를 했어요. 내란 세력을 지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전에 이재명하고 뭐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당에서 나가가지고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고 뭐 새로운 미래인가요? 뭐 이런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어쨌건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니까 총리도 했고 당 대표도 했고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누릴 건 다 누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이낙연이. 총리 당 대표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문파들을 대표해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뭐 이낙연을 탈당을 했다고 해서 내칠 수 없겠지. 마치 조국을 품어 안듯이 다 자기 새끼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까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낙연은 내란 세력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김문수랑 손을 잡은 내란 동조 세력이야. 이 내란 동조 세력을 만나서 이렇게 히덕거리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저는 문바들이 한번 쉴드를 쳐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쉴드를 칠 거야? 그 전에는 그럴 수 있어. 난 이재명이 싫어서 난 민주당에서 정치 못하겠어. 그러고 나갈 수도 있지. 그런데 나갈 수는 있지만 내란 세력하고 손잡는 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 저렇게 히히덕거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자, 근데 여기 이낙연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 내용에 그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내외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바로 요 문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이낙연이 볼 때 최근에 보이게 안 보이게 문재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죠? 특히 호남 쪽에 가가지고 무슨 뭐 기도도 하고 호남 쪽에 여행 간답시고 호남 쪽에 많이 갔어. 여러분, 여기저기 다녔는데 문재인이 의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곳. 이낙연이 볼 때는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여행 다닌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호남 쪽이었어요. 호남 쪽. 자,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요 한 줄.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 거기는 어디냐? 호남이다. 이낙연이 볼 때도 의미 있는 곳이고 문재인도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 갔겠죠. 문재인이 왜 호남을 갑니까? 지금? 그리고 문재인이 호남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정치적 맥락이 있다라는 스포일러를 이낙연이 깐 거예요, 지금. 자, 호남에 잘 가는 사람들. 누가 호남에 지금 열심히 갑니까? 호남에 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호남 좋아하는 사람들. 호남 사람도 아닌데 호남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청래. 호남 특위 만들어가지고 호남에 집중하고 있잖아. 조국. 호남 가가지고 계속 약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호남 사람이긴 하지만 박지원. 그리고 문재인까지. 여기에 이낙연까지. 호남 세력이 총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남에? 문바들이 지금? 문조털레가 호남에 총 집중을 하고 있어요. 호남에 총 집중. 왜 호남에 총 집중합니까? 정청래는 마치 민주당을 위해서 호남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아요. 정청래가 지난번 보궐선거 때 호남에서 뭐 조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하면서 약을 팔아가지고 호남에 가갖고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혼자 갔어요. 호남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와, 뭐 차남이 어떠니 장남이 어떠니 그래도 장남이 잘 돼야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국당과 민주당의 그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정청래가 조국 손붙잡고 호남에서 선거운동한 거는 민주당을 도와준 게 아니고 조국을 도와준 거예요. 조국당을. 그리고 본인 정치를 한 거죠. 호남에서 지지를 받아야 당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 준비를 위해서 호남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당을 위해서 호남에 집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박지원이 이제는 정청래랑 아삼육이 돼가서 조국당하고 정청래가 연임해야 된다. 조국당하고 합당해야 된다. 이 얘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원이에요. 문재인의 국정원장 박지원. 문씨 집안의 머슴 정청래. 문재인의 후계자 조국. 얘네들이 다 호남에 집중하고 있잖아. 자, 호남은 뭐 여전히 이제 수도권으로 비중이 많이 오긴 했지만은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합니다. 당원 숫자도 적지 않아요. 호남과 수도권의 인구 비례를 따져보면은 호남 당원 숫자가 수도권 당원 숫자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인구 비례를 따지면. 수도권 그 지역은 인구가 2천만이 넘어가는데 호남에 뭐 다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한 3,400만 됩니까? 근데 당원 숫자는 크게 차이 없어요. 수도권 당원 숫자하고 호남 당원 숫자가. 게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인데 호남 지역의 당원이 이게 페이퍼 당원으로 보이는데 호남 특위 만들고 서삼석이 설치기 시작하면서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에 호남 당원이 30만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어. 호남에서 뭔가 농간을 부리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당권을 잡건 대권을 잡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은 전환기를 잡고 전광훈을 잡아야 돼요. 소년보를 잡아야 돼. 즉 기독교,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브 이 세 개를 잡으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당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또 대권도 잡을 수가 있어. 대선 후보를 김문수가 하고 당대표를 장동혁이가 하는 건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 그죠? 그다음에 이 종교 세력들 통일교 신천지 얘네들이 낙점만 받으면 국민의힘의 당권 대권 잡을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호남의 선택을 받아야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대선 후보도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지금 문조털레들은 말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 준비, 당대표 선거 준비, 대권 준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을 지금 왜 만났느냐? 자, 지금 타이밍이 절묘하죠? 조국 작살났어요. 그죠? 문재인의 후계자인 조국이 완전히 작살났어. 이래가지고는 본인들이 당권 대권 탈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정청래까지 이번에 완전히 털렸어요. 정청래가 아니라 정털래야. 완전히 털려버렸어. 게다가 김어준, 주진우 얘네들까지 공격을 받고 있어.
즉 문조톨레가 총체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의도하지 않게 조국당 성비위 사태로 이제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은 물 건너간 거예요. 이거는 말도 못 꺼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 말 꺼내는 사람은 뭐 정청래가 됐건 누가 됐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국이 문조톨레가 민주당 당권을 회복을 하려면 조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조국당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호남밖에 없어요. 조국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곳. 다른 지역에서는 단일 후보 되는 것도 어렵고 이길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 그나마 조국당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길 수 있는 곳은 호남밖에 없다 지금. 호남에서 조국의 사이즈를 키우지 못하면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야. 그나마 정청래까지도 작살이 났어 이번에. 완전히 김병기한테 코가 꼈어. 정청래의 공천권을 우리가 견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김병기가 주도권을 쥔 거잖아. 그리고 정청래 약점까지 쥐고 있잖아요. 정청래가 당에서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다음 지방선거 공천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러니 답이 없는 거야 지금 문조톨레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는 뭡니까 어디 뭐 배치장이라도 하나 맞들어야 되는 거야. 배치장이라도. 배치장이라도 하나 맞들어야 돼. 이낙연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은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야. 집안 자체가 이제는 패가망신할 상황이 된 거야. 게다가 뭐 아까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실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특검이 문재인 쪽으로 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계속 문재인을 압박하잖아. 달타령하면서. 나 여차 한번 분다. 제가 블랙하우스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국회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 중앙일보 인터뷰구나 대선 때.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당 정권이 검찰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본인이 나중에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 범죄 중에 제가 대표적인 범죄를 뭐 상부토건 문제도 있고 옵티머스 문제도 있고 뭐 라임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실의 이재명 사찰 의혹이에요. 조국 민정수석실의 이재명 사찰 의혹. 그래서 이재명 X파일이 민정수석실에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어 지금.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이 폭로를 한다. 혹은 검찰에서 터뜨린다. 그러면은 문가 집안은 패족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삼족을 멸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삼족을. 문재인 묻은 사람들은 여의도에 발도 못 들여놓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지금 문재인은 막 벌벌 떨리는 거지. 그 어떻게 건 당권을 지금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우리 꾸기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난장판이 났으니 야 이거 어디 방법은 없고 그리고 우리 낙연이라도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 이낙연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이낙연이 호남에서 제가 볼 때는 2, 3%는 움직여요. 2, 3%. 그 2, 3%가 뭔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국당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 보궐선거 때까지만 해도 조국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들이 박빙의 선거를 했어. 박빙의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2, 3%가 조국당 쪽을 지지를 해주면 2, 3%가 조국당 쪽으로 움직여주면 그건 선거 결과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지지율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표가 아니야. 2, 3%가. 지금 문재인은 그것도 급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이낙연한테 그거 2, 3%라도 지금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꾸기 다 죽어가는데 우리 꾸기 살려야 돼요. 이낙연 총리 꾸기 살려야 돼요. 우리 꾸기 죽으면 우리 다 죽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국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얘네들의 지금 고민은. 그래서 조국이 마음이 급한 거야. 조국만 급하나? 정청래도 급해요. 문재인도 급해. 이낙연도 급해. 다 급해. 문조털레들이. 존나 털레 그냥 막 급해 죽겠어 지금. 왜? 자기들한테 시간이 1년밖에 없어요 지금. 1년도 안 남았어. 지방선거가 뭐 내년 6월이고 당대표 선거가 8월이잖아. 1년도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이낙연 만나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쪽 입장에서는 지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낙연의 힘이라도 빌어야 돼 지금. 조국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또 정청래도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의 무게중심이 친명 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문재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낙연이라도 손을 잡아가지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합당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합당은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성과를 못 내면은 문씨 집안은 이제 패족이 된다.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